네, 안녕하십니까. 모아소방학원의 함형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회차 시험이 있었는데, 다들 잘 보셨나요?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 날씨인데, 저도 이렇게 이제 문제지를 받아보고, 참, 오늘 시험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관리사 시험 자체가 대단히 최근 들어서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시험으로 보면 준비할 게 참 많죠. 그리고 이제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 다양한 형태에서 이제 이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각각의 어떤 공부하는 패턴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이제 1차 시험이 되게 이제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이제 이런 이제 학원 시스템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커리큘럼과 진도, 또 여기 사실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투자가 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경우에 따라 뭐 쉽게 느끼기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뜬금없이 이제 이런 방송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부랴부랴 1차 시험 문제를 검토해 봤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저희 5과목으로 분리되어 있죠. 안전관리론, 약재화학, 그 다음에 이제 소방수리학, 또 전기 회로 이론, 또 법규, 위험물, 구조미 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5과목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수업은 2차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저에게 이제 쉽게 다가오는 과목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이제 위험물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이야 이제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시험을 또 보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9월 24일 날 또 2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충분히 이제 휴식기를 갖고 또 열심히 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고민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십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제 오히려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역설적으로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소방시설 관리사 이게 아니죠.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사다라고 하는 직종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사가 어떤 업을 지금 업무를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얘가 핫하다라고 하니까 이 시험에 뛰어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 자체가 녹록하지 않거든요. 대단히 이제 치열한 경쟁률을 보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 그만큼 상응하는 대가다라고 하는 것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실제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큰 화두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업을 알지 못하면요,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나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를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쉽게 보면 뭐죠?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뭐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 합격에 따른 즐거움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가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9월 24일까지 해서 총력전으로 이제 이날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름이 되면 한 7월 달 또는 이제 8월 달 되면 되게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다라고 하는 계절적인 감각도 있고 또 이제 공부로 보면 거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7, 8개월 이상을 달려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으로 보면 이제 한두 달을 남겨둔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 과연 이번만큼 내가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포함하여 시험장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경우에 따라 좋은 결과, 좋지 못한 결과가 1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시간도 이제 결국은 이제 내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듬해 또는 그 이듬해 응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합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두 달 놀고요. 그런데 이제 한두 달 논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두 달을 놀고 계시지만 시험으로 본다라고 하면 경쟁 상대분들은 사실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1차 시기가 다가오면 지금 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무한 반복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나 우리가 학습 목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알고 있으면 내가 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뭐죠? 카더라. 그죠? 내가 이렇게 되면 된다더라. 근데 과연 이제 거기까지가 과연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세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과목으로 보면 설계 및 시공이나 점검 실무 좋은데, 그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나 또는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이 업무가 나랑 맞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점검이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죠? 그럼 점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따른 점검인데,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점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초보적인 질문이겠지만, 화재 안전 기준을 외워야 됩니까?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거죠. 화재 안전 기준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무슨 점검을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점검 갔는데, 그죠?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 아, 이거 뭐였더라? 이걸 가지고 과연 점검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부이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적정한 페이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업이거든요. 내가 돈벌이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저 월급을 주지 않듯이 여러분들이 거저 점검하는 거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바탕인데 흐름상으로 보면, 그죠? 이런 것들이 싸그리 무시되고 그냥 우리가 이걸 공부로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아무것도 없죠. 경우에 따라 이제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기죠. 남의 떡이 되게 커 보입니다. 이 정도 받는다더라. 근데 거기에는 거의 상당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길게 보시면 경우에 따라 이제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이 시험에 붙은 것이 아니라 그 노력한 대가를 통해서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이거 조금만 한 번만 지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게 그죠? 학원이라고 해도 딱딱하게 수업을 하거나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소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를 포함하고 있는 단기 계획 또한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그죠? 내가 열심히만 하는 거죠. 열심히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쉬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60을 일할 수 있나요? 제가 한때 잘 보던 유튜버가 있거든요. 유튜버의 마인드가 뭐냐라고 하면 나는 주 7일 일한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며칠 공부해야 되죠? 저희 주 7일 공부합니다. 그죠? 사회생활 없죠? 그죠? 가정 없죠?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가정도 있고요. 사회생활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공부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후회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증보다는 가족인데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적당히 포기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이제 이런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만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성취감도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중장기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저에게 물어본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그죠? 오늘도 화재 안전 기준, 내일도 화재 안전 기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물음의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중장기, 장단기 계획을 세우느냐라고 할 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한 지 1년이 안 되시는 분하고 또는요, 공부가 뭐 2, 3년 차 되시는 분하고요, 공부가 3, 4년 차 되시는 분들하고 사실은 전부 패턴이 틀리거든요. 이 모든 분들이 사실 공부에 따른 열망과 실제 열정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에 따른 계획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 두리뭉실하게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두리뭉실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항상 정리해라. 그죠? 일기를 기준으로 정리하던, 서브노트를 정리하던, 정리장을 통해 정리하던, 내 생각을 정리하던, 생활을 정리하던 모든 것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가정을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이제 큰일 날 소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요, 일정한 패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리사 시험으로 보면, 볼까요? 기준을 외워서 정리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개수로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많이 포함하면 한 500개 정도를 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 개씩 외우면 될까요? 그죠? 숫자가 10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관리사 시험을 1년 내내 공부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 변수는 뭐다? 이렇게 외운다라고 해도 내 머리가 IQ가 좋지 않은 이상, 그죠? 계속 사람은 망각을 합니다. 망각 또한 이제 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정리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봄으로써 여러분들 발자취라든가 또는 이런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정리 안에 녹아들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어보시죠. 제가 정리한 노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깔끔한, 길사님이 보시기에 깔끔한 상태로 정리가 됐는지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의미가 없죠. 그죠?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수험생 본인이 정리하는 거니까 사실 가장 최선의 정리는 뭐다? 지금 하고 계신 것이 가장 최선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의심하시기 시작하면요, 사실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 항상 이제 정리의 습관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PC를 통해서 정리를 하던 또는요, 이렇게 노트장을 통해서 정리하던 암기장을 통해서 정리하던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또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또 내가 해온 공부의 양을 그죠? 항상 적절하게 매니지먼트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방향성이 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사람은 거기서 약간 1조 그냥 같이 가는 사람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시험을 볼 때랑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리고 올해 22회 관리사 시험을 볼 때 전혀 다른 형태의 시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동반자 정도의 의미이지 실제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주체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험생이다라고 하는 각오로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뭐다? 공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공부를 해봤지만 이거 깨닫는데 제가 몇 년이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한 달이요? 2달? 아니요. 저 5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죠? 진짜 5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5년이 넘게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시험 공부에 따른 자각을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치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뭐도 나오죠? 저에게 장점은 필요 없습니다. 장점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여러분들도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따른 공부는 장점을 부각하기보다는 뭐죠? 여러분들 이제 실제 어려워하는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 사실 시험의 방법, 시험의 공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이제 이런 시험을 거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봤던 것은 뭐죠? 기사시험입니다. 기사시험과 저희 관리사 시험의 기본적인 틀은요, 전혀 다른 형태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쨌건 그런 학습 패턴을 가지고 얘를 끌고 와서 시험을 공부를 하시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최소한 명확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걸 그대로 답습해 온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뭐 그럴 때 문제는 뭐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형태의 시험이다라고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혀 다른 형태의 접근이다라고 하는 건 뭐느냐라고 하면 이제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사실 습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정리를 통해서, 그죠? 정리를 통해서 뭐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따지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봐야 될 건 되게 간단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설계 시공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보시는 건 뭐죠?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기준.
그죠? 기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기준에 따른 뭐냐. 계산 문제와 시험 문제에 따른 접근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5년 후죠. 2027년도 이후에는요. 시험의 어떤 형태가 바뀌죠. 물론 이제 시험이 한 과목 점검 실무의 형태로 시험 문제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분들이랑 많이 이야기해봐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내용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2회차 시험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시험은 똑같은 형태의 시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7년도 앞으로 정확하게 이제 5년 이후의 시험에서 사실 이제 과목으로 보면 뭐를 포함하고 있죠? 이게 부하 계산서 또는요, 이 설계 계산서, 이런 것들의 어떤 계산서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소방 수리학 빼고는, 그죠?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한다든가,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어떤 손실을 계산한다거나 또는 토틀량을 계산한다거나 수원량을 계산한다거나 약재량을 계산한다거나 자탐의 경계구역수나 감지기 개수를 계산한다거나 제연설비의 설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요 과목상으로는 변경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죠. 근본적으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물어보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제도가 바뀌고 시험 과목이 바뀐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저희 소방설관리사의 업무로 보면 큰 패턴의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공부하시면 되게 곤란하시죠. 그죠? 앞으로 5년 동안 이 공부 하실 건가요? 그 전에 합격하셔서 나가야 될 거니까. 그래도 경우에 따라 이때까지 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까지 합격하면 그나마 나은 거고, 이때도 합격을 못하면요. 그죠? 좀 더 치열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학원에서 저한테 요구하시더라고요. 뭔가 많이 준비를 해오기를 원하는데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실제 이제 정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요렇게 이제 페이지 반 페이지 정도만 한번 분량을 작성해 보십시오. 뭐 세부적인 거 필요 없고요. 내가 오늘 뭐 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기준만 이야기해도 뭐 소화기구비 자동 소화 장치에 따른 별표 1 소화 약제의 적응성을 했다. 한 줄. 그다음에 별표 4 부속 용도에 따라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대상을 했다. 한 줄 쫙. 그리고 뭐죠? 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전체 방어구역 최적당 약제 방출량을 표면화제 신버전을 정리했다. 쫙. 이거를 이렇게만 정리해서 그죠? 하루 이틀 쌓이고 일주일 쌓이고요. 열흘 쌓이고 쳐다보십시오. 그 양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쌓여야 됩니다. 그죠? 예, 많은 분들 혹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년에 한 번 그죠? 올까 말까 할 기회가 언제 왔었다? 19회 때 왔었죠. 이때 합격생이 283명. 합격률로 따지면 거의 10%, 2차 합격률로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격률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 시험 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학원에서 그죠? 이때 시험을 합격하지 못해서 지금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283명의 숫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운인가요? 실력인가요? 합격에서는 운이 없습니다. 그죠? 합격생 자체로 보면요. 시험은 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합격에 있어서는요. 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도 믿지 말라. 그죠? 학원 강사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를 믿으시려고요? 아예 그럼 곤란하죠. 사실 그 스트레스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저로서도 제가 만약에 이런 잘못된 기준에 따른 적용을 통해서 제가 틀린 정보를 가르쳐 드렸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 실제 시험 문제로 나왔다. 그 뒷감당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욕과. 그래서 쉽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이렇게 이제 시험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본인들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사실은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커리큘럼에 따른 모의고사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등수를 표현해드리고 점수를 표현해드려서 상대방과, 즉 수강생분들과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점수군이다, 이 정도의 실력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치가 한계치인 거고, 다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채적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키고,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다만 이제 그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오늘 이제 계산 문제를 잠깐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이 2교시 과목에서 보니까 소방수리학이 나왔습니다. 소방수리학에서 계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편이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이제 2교시 또는 이제 3교시 또는 4교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키워드죠. 1교시 안전관리론하고 5교시 구조비 논리는 사실은 이제 요 기본적인 이제 소방 안에 들어가는 어떤 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하시는데 2교시와 3교시, 4교시의 경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물 기능장 쪽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위험물이 쉽다라고 느끼시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2교시와 관련된 뭐 소방 수리학이나 약재화학론, 전기 회로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이제 기계를 했느냐 전기를 했느냐 또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회차에서 좀 쉽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되게 이제 통밥이 가능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시험 1차 시험의 구는 세 과목을 2교시 차의 시험 과목으로 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10문제, 10문제, 한 3문제, 5문제 정도의 시험군을 25문제를 2교시화 시켰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방수리학이 뭐 한 7, 8문제, 그다음에 약재화학론이 오히려 또 이제 8문제, 그리고 나머지가 전기회로 문제, 물론 전기회로 문제는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전기 전공자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 아무리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전자기학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에서 보면 좀 어려웠었는데 어쨌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약재화학론의 어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최소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교시 과목 뭐라고 하죠? 과락을 피하는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 수월하게 넘길 수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건 여기서 이제 그나마 이제 꼬투리를 찾아서 저희가 2차로 넘길 때 소방수리학에서 이제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될 과목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죠? 개념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룬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왜냐면 보통 공부할 때, 보통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패턴이 뭐죠? 그냥 두 줄 짝고, 이건 이거야. 결론을 내린 것을 기본적인 어떤 공부의 패턴으로 보지, 사실은 얘를, 우리가 추론과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렵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1차적인 공식에 따른 대입, 이 정도까지는 쉬운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 어떤 조건과 요소를 꼬은다라고 하면 또 어렵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 정도가 사실은, 올해 시험에 이제 멘트이지 않았나 싶다라고.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이제 1차보다는 2차를 위주로 하니까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그죠? 정리하세요. 그리고 항상 뭐다? 내가 정리한 것을 보셔야 된다. 공부는 앞으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앞으로 내가 1년, 2년, 뭐 경우에 따라 올해 안에 끝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충분히 진도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오랜 시간을 이미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내가 공부한 것의 결과치, 내 머릿속에 또 내 엉덩이에 과연 그런 것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죠? 내가 소방시설 관리사로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공부의 양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계속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사실 힘들어지는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숫자로 뭐 이렇게 뭐 한 500개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이건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요 정도 중간. 그래서 차수로 보면 한 2년차 이상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가시는 거고, 사실 이제 연차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죠? 뭐죠? 화재 안전 기준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정리된 상태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공부의 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가장 좋은 커리큘럼은 뭐다? 사실 이제 기사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보시면 딱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문답입니다. 문답. 문제를 보고 바로 즉답을 뽑아내는 거. 이것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관리사로서 뭐다? 그 과정을 음미해 주시면 사실은 이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기사를 강조할까요?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서점에 가서 책을 샀는데 무슨 책을 샀을까요? 그죠? 제 책상에서 이 연도가 바뀌면서 타 관리사 수업하시는 분들 책을 샀을까요? 아니요. 기사책 샀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두껍다라고 하는 기사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책의 어떤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되게 원론적이죠. 그러니까 시험 자체로 보면 시험이 관리사 시험은 우리가 출제위원 방식이고요. 기사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문제은행 방식이 사실은 시험 자체로 보면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반복적으로 뽑기로 해서 지문 조건과 답이 똑같은 상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내가 합격을 위한 결과치로서 공부하기에는 사실 크게 향상되지 않거든요. 근데 소방 자체, 뭐 수리학이나 또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방을 접근하는 시각은요. 오히려 이제 이 출제위원보다는 문제은행 방식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얘를 한 2년, 3년간 반복적으로 쓰면서 뭐죠? 시험에 따른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잘못된 풀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2차를 대비해서 또 뭐다? 기사책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냥 말씀드리죠. 이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출제 방식이 어디에서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또는요 해설서에서 나온 겁니다. 또는요 기준에 따른 해석입니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이제 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출제군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 어떻게 돼 있죠? 뭐 교수님들 포함하여 기술사, 관리사 그리고 이제 소방에서 일정한 이제 경력을 쌓는 분들이 보통 이제 출제위원군으로 돼 있는 거죠. 이분들의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은 실제 뭐 높이에 따라서 뭐 낮은 부분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목표 지향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사 정도만 맞추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사 수업에서 있어서 사실 이제 법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약간의 오류가 있는 부분은 뭐 저희랑 이제 같이 그런 부분을 이제 개정해서 맞추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크게 새롭게 혁신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없다. 그거는 소방으로 봤을 때 관리사 시험이 됐건 기술사 시험이 됐건 똑같습니다. 그죠? 주체자는 누구다? 여러분들이죠.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실제 공부의 레벨을 올려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드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레벨을 올리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만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론은 사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강의한 지가 이제 횟수로 한 5년, 6년 차 되는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물어보십니다. 그죠? 가장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합격합니까? 그럼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간단하죠. 합격하실 만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데 결과론적으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누구나 관리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 공부의 욕심은요.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나서 뭐죠? 학업을 통해서 또는요 소방의 공부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시험은 딱 시험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지독히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열심히 해야지만 왜 저희도 학원에서 돈을 받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태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그냥 이렇게 제가 몇 년 동안 강의한 거 있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집어넣고 수업 자료 만들고 수업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문제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 흐르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씩 다지면서 공부를 해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4개월 남았지만 길다라고 하면 긴 시간 또는 짧다라고 하면 짧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자리에서 자기 포지션에서 조금씩 그 포지션만 딱 지켜나가시면
사실은 시험 보는 데까지 여러분들 흐트러지지 않고 그 포지션을 지켰을 때 여러분들 이미 시험으로 보면 이제 성공하신 거죠. 뭐 그 회차의 시험에 패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시험의 이제 운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 정도면 우리가 시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격 요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그럼 이제 저는 여기까지 될까요? 앞으로 이제 2차 보시는 데까지 1차 보셨으니까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한 주 정도는 잘 쉬셔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뭐 어느 학원, 어느 교재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기사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사책부터 천천히 기본적인 원리와 기본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현장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준과 그 당시 기준의 적법 또는요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전문 자격으로서 느껴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아마 다음은 이제 윤연호 기술사님께서 점검 필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보다 프로페셔널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